이번 리뷰할 책도 앞서 리뷰했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이어 셰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라는 책입니다. 피터 자이안의 두 번째 책이고요. 더 두꺼워요. 앞에 거는 145쪽 이랬는데 가격 18,000원이었고 요거는 530쪽에 넘어가고요. 19,000원입니다. 세계 질서의 붕괴와 다가올 세계의 전쟁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한국은 어떻게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것인가.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은 대격변의 시작일 뿐이다. 셰일 혁명으로 미국은 중동 그리고 세계로부터 전략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미국이 세계 질서 유지에서 손을 떼면서 세계는 지정학의 전쟁터가 된다. 라고 무시무시한 글이 앞에 써져 있습니다. 이 두 권을 읽으면 1000쪽이 넘죠. 그래서 사실 부담은 좀 될 텐데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 어떤 계기로 읽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먼저 책을 읽고 나서 두 번째 책을 그냥 바로 구매해서 읽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이거는. 저도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이 앞에 영상 찍기 전에 이 같은 영상을 20분짜리를 3번 찍었는데 3번이 다 날아가가지고 되게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쳐서 이번에는 그냥 기분만 하고 올릴 것 같아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었을 때와 감상평은 같다. 완벽한 절반과 허무맹랑한 나머지 절반. 덧붙이자면 번역가의 솜씨는 매우 탁월하다 정도. 이 책은 다소 우파 성향이 강한 책이다. 미국 내에서 우파 성질의 책이기도 하면서 아마 한국의 우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다. 나는 중심을 매우 좋아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기를 선호한다. 이 책 역시 전반부는 납득 가능한 논리를 풀어놓는다. 뒤로 가면서 점차 공상소설에 가까워진다. 솔직하게 말하면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해서 읽기 힘들 정도다. 뭐 재미로 보자면 재밌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이 책의 여러가지 내용 중에는 모두 소개할 수 없지만 쿠바와 미국의 관계에서 잠깐 언급됐던 부분이 있다. 미국이 쿠바를 거의 식민 지배를 하다시피 했던 기간이 있다는 설명을 하며 그 기간에 쿠바에게 꼭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을 한다. 여러가지 산업의 기반을 두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배 기간에 기간 설비와 산업 토대를 닦아주었다는 논리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다. 나는 그의 두 번째 책에서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후쿠시마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세계 정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이벤트와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일본 인구가 이미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등에서 말이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감사글에서 예지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예지력은 말 그대로 미래를 아는 능력이다. 지질학이라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작가가 예지력을 운운하는 것은 많이 이상하다. 여기서 예지력은 본인의 예지력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었어요. 예지력이라는 것은 없다. 미래를 아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따 손 치더라도 그것은 예지력이 아니라 예측일 뿐이다. 어제 오늘 그리고 근 10년간 담배를 피우던 사람에게 내일도 담배를 피우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은 맞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 가까운 확률은 내일일 경우에는 맞출 수 있지만
10년 뒤나 20년 뒤, 30년 뒤에도 담배를 피울 것이라고 장담하긴 쉽지 않다. 예측해야 할 시간은 멀어질수록 줄어든다. 이 책은 단순 킬링타임용으로 재밌게 읽기에는 매우 좋다. 그 이하로 깊게 들어가거나 얇게 들어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이전 저서와 본 저서의 앞부분만으로 한 권을 만들어내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진단을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 이 할 말이 많은 책인데 아까 말했지만 앞전 거랑 다음 거 총 2편을 찍는데 20분씩 2개 해서 40분이 걸렸는데 그 영상을 2번을 날렸어요. 그래서 벌써 시간이 새벽 2시 30분이 돼버렸는데요.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셰일가스에 관련된 내용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면 요거는 이분이 좀 잘 본 게 맞는 것 같아요. 셰일가스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세계 정세에서. 근데 작지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죠.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게 미국 주요 생산 국가거든요.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지금 보이시죠? 미국이 치고 올라가는 게. 근데 이게 2018년도예요. 셰일 혁명이 이때 일어났으니까 이때쯤 보면 되니까 지금은 원래 미국이 그 에너지 수입국이었는데 지금 수출국이 돼버렸어요. 에너지를 미국은 이제 본인들이 쓰다가 남을 정도로 생산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이전에 했던 게 어디가 있지? 아무튼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너도나도 생산량을 늘려서 이 유가 가격을 낮췄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유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건가요? 그때 마이너스 30불인가로 본 것 같은데. 자, 요거는 2013년도인데 러시아를 넘어갔죠 이미. 그냥 뭐 그 셰일가스에 대한 내용을 초반에 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 셰일이 그 미국보다 중국에 더 많이 그 매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중국은 이걸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지도를 요게 지금 셰일인 것 같은데? 아, 셰일 아니구나. 아, 이거 참. 잠시만. 셰일가스 매장량 이렇게 치면 자 보이시죠? 이거거든요. 이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많아요. 근데 셰일은 지금 이렇게 고여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는 거를 이제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면 너무 말이 길어지고 쉽게 말하면 고압의 물을 쭉 하고 쏘는 거예요.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한 나라에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은
본인들이 마실 물도 없는 물 부족 국가거든요, 사실은. 오염된 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국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개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세요.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에서 미국, 사우디, 러시아, 캐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우디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제낄 수 있겠죠? 야, 니네 눈치 안 봐. 니네 필요 없어. 왜? 뭐 사우디랑은 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얘네는 필요 없죠. 얘가 16%인데 이미.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리협약을 탈퇴한 이유도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써야지 않겠습니까? 싸게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원유가 나오는 데서는 천연가스가 거의 공짜예요. 이게 원래 뽑아내는 과정 중에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냥 불태워도 버리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천연가스를. 근데 그걸 그 가스관 연결시켜서 바로 쓰게 되면 엄청 저렴하게 쓸 수 있어요. 난방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가스 난방을 잘 안 하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가스 난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러시아랑 관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액화 시켜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런 배를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비싸지죠, 가스값이. 원래는 가스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그런. 그리고 약간 친환경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던지 다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피곤하네요. 안녕.